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0대가 사망한 이후 오늘 고양의 80대, 광명의 50대 사망자까지 모두 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 모두가 긴장되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건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백신 접종과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상온 노출, 백색 입자, 이런 논란 이후에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백신을 접종하러 갈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 가야겠고요. 백신 접종 후에도 병원에 좀 머물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이 바로 제75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얼마 전에 취임한 경북경찰청 윤동춘 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소식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미국을 겨냥해 수출관리법이라는 걸 발표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차 TV 토론회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4%, 15%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멀찌감치 앞서간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좀 좁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 현재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립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 클리어 폴리틱에 따르면은 최근 전국 지지율에서는 바이든이 8.9%포인트 차로 앞서 있고요. 네. 격전지에서는 5%포인트 차로 트럼프의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라든지 이런 그 자료에 따르면 격전지에서는 1에서 4%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몇 주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 들어와서 바이든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 공격 전술을 썼던 게 아무래도 그 저항력 그 남성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표를 결집시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적인 그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1차 TV 토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죠. 소득세 납세 기피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고 대충 넘어갔던 문제. 또한 여성표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들의 그 표심이 이탈한 문제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차 TV 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차 TV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2차 TV 토론회는 아예 그 취소가 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토픽이라든지, 그리고 그 원격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좀 반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취소됐고, 이번 3차 토론 같은 경우는 1대1로다가 다양한 이슈, 6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가 그 이슈를 조금 바꿔가지고, 바이든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토론회, 맞아요. 그 온라인 토론회 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됐고, 3차 토론회 다시 이제 얼굴 맞대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미국 대선은요, 우리나라 이 선거와 좀 다르게, 우리는 그냥 직접 투표, 총수를 이제 세면 되는데, 좀 독특해요, 미국 선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각 주에 있는 그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이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미 대선 같은 경우. 지금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최소 270명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선거인단 획득 레이스에 특화된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217 toWinds.com이라고 하는 그 웹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290명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163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바이든이 현재 지지율만 지키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전히 그 지역에 대한 그 여론조사일 뿐이지 실제 수능표를 반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2016년도 데자뷰를 이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6년도에 마지막에 이제 대역전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19일 기준이군요. 그래서 확보한 선거인단 보니까 바이든이 290명이고 트럼프는 163명.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오늘 나온 어떤 조사 보니까 바이든이 233명, 트럼프는 204명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좁혀들어서 우리 관심을 더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다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렇게 불리한 선거 상황에서도 대역전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대역전극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원래 우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는 지켜낼 수 있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격전지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29석, 펜실베니아 20석, 아리조나 11석, 과 관련해서는 대역전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격정지의 선거 유세뿐만 아니라 정치 광고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팔아서
그 돈을 벌었다는 그 범죄자라는 그 별명을 씌웠고요. 또 범죄 가족이라고도 매도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말이 하나 경력이 있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뭐 국립 알러지 전염 연구소의 그 안소니 파우치 박사를 뭐 선동자, 재앙, 바보 같은 이야기를 혹평을 쏟아내면서 뭐 지지자들부터 지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또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말씀하신 대로 그 파우치 박사 혹평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바보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쓰던데. 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뼈아픈 기억, 2016년의 그 기억, 예상외의 역전패, 그 경험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이 바이든 측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2016년도 클린턴 후보가 패했을 당시와 너무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초비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 당선 확률도 그때와 비슷하게 8, 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는 격전지 6곳 중에 3승 3패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도 그 당시에 나왔던 사항들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또 여성, 젊은층, 무당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간은 흑색 선전과 비난전이 난무하는 콘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진흙탕 싸움이 뭐 우리나 거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이니까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13일 정확히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이 선거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조용찬 소장님께서 이제 미 증시 소식도 좀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중국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수출관리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 수출관리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미국이 화웨이 그리고 SMIC 반도체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했듯이 중국도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뭐 군사용 무기로 제조가 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수출을 아예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산 재료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규제 대상 지역과 목록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재 목록 1순위는 뭐 전 세계 생산 점유율을 70%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인 히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화웨이와 SMIC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히토류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대응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반격이 좀 예상이 되는 점입 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히토류로 대응을 하겠다 중국이 이건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히토류라는 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자원입니까? 네, 히토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화학 주기표를 외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소 번호가 57번부터 71번에 속하는 15개 원소에다가 스칸디움, 이트리움을 더한 17개의 원소를 말하게 됩니다. 이 원소들은 뭐 다른 금속보다도 안정성이나 열 전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한 부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소형이라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한 대는 히토류가 1kg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F-35 전투기는 무려 417kg. 그리고 미국의 가장 세다고 하는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같은 경우는 2,358kg. 그리고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4,173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막는다면은 이런 전략 자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전지, 반도체, 로봇, 무인 항공기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히토류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 필수 산업재군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 그러니까 저는 히토류에서 뭐 딱 하나 어떤 광물 이런 걸 뜻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7개의 원소를 쭉 뭉뚱거려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도 이 중국의 이런 의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미국은 히토류를 국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1만 5천 톤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12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문제는 미국은 히토류 정령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한 그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산업처럼 히토류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산업 체인을 건설하는 데만 최소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한다면은 미국도 석유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인 유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보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또 미국이 또 갖고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요. 참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뛰어드는 그런 미중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10월 21일 오늘은 바로 경찰의 날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 치안국을 설치해서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했는데요. 미 군정청 경무부의 창설일인 10월 21일을 바로 경찰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서 지난 8월에 제33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을 했죠. 경상북도 경찰청의 윤동춘 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예. 굉장히 밝으시네요, 청장님.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윤동춘 치안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고 이제 2달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동 MBC에 감사부터 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찍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47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보다 감회가 엄청 새롭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말 웅도 경북에 걸맞는 그리고 또 75년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경북 경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는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 이 안정적으로 치안 관리를 우리 경북 경찰을 또 제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책임감이 이렇게 겹쳐서 한편으로 가슴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8월에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경북,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북 경찰이 되겠다. 예, 이게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풀어서 어떤 의미의 말씀이셨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고향 분들이 여러 가지 성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법으로도 경찰법으로 우리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법으로 된 그 저희들한테 책임인데 이런 우리 경북 경찰이 도민 여러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제 가족처럼 잘 섬겨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고 또 존경과 사랑받는 우리 경북 경찰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취임사에 담긴 그런 제 각오이자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참 든든합니다, 청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동춘 청장님이 그 고향이 이제 예천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6학년 2학기 때 서울에 갔는데 지금도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6학년 때 서울로 가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서울에서 오래도 유학생활 하다가 1992년도 경찰 간부부 형 41기로 인간화해서 경찰과 인연을 맺어서 47년 만에 이 고향 땅에 와서 치안 책임자로 왔습니다. 예, 그 얼마나 좋으실지 또 특히나 또 모친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북경찰청이 사실 주소로는 안동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 안동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예, 몇 발자국만 걸으면 또 예천이니까 고향으로 오신 거나 다름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 어린 시절 그 예천에 그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기억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른 분들과 달리 지금 고향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정말 개구장이 노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부터 추억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뭐 사투리를 해서 좀 갔는데 차파고개라고 부르는 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50m밖에 높이가 안 되지만 그때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높은 고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천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고개라고 부르는 그 길을 넘어서 학교에 갔던 길, 또 오고 가면서 참 쑥스럽지만 여학생들 괴롭혔던 일, 또 뭐 이렇게 이곳저곳 앞산 뒷산으로 토끼 잡으러 뱀 잡으러 다녔던 일,
이런 것이 하나 눈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모든 남성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여학생들 좀 괴롭히고 장난치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런 기억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렇군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47년 만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감회가 참 새로우시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또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고 그렇죠. 또 뭐 친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말이 맞고 예. 또 주변에서 금이한양이라 하는데 또 그 말도 있다 보니까 더 어깨도 무거운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75주년 경찰의 날인데 예. 경찰의 날을 맞아서 우리 오늘 또 조회라고 하나요? 경찰청에서도 조회 있었지요? 아침에. 예. 뭐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예, 오늘이 제 75주년 국립경찰의 정말 창설 기념일입니다. 예.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라서 그동안 있었던 성대한 기념식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다가회를 마련해서 자축을 하였습니다. 예. 오늘 자축하면서 잠깐 자랑하자면은 저희 경북경찰이 금년도 치안 성과 평가라는 저희 내부적 시상 제도가 있는데 전국 2등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주 자체적으로 큰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예. 이전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2년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경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과연 2등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작은 바자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바자회를요? 예, 직원들이 집에 있는 각자 작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한 1000여 품의 물건을 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 물건을 사면서 그 상금을 모아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의미있게 사용하자 해서 오늘 바다의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예. 그 경북 경찰청의 직원은 대략 몇 분 정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7,600명의 경찰 가족이 지금 있고 지방 경찰 청사에 약 600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내에는 한 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보통 여기 옮겨오기 전에는 이제 대구에 있었잖아요. 네, 대구 북구 상격동에 지금 다들 이사를 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직원분들은. 직원분들 대부분 이사를 왔고 약 한 30%로 이제 완전히 신도시로 이사를 왔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제 근방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 경북도청 우리 저 팀장님 신도시 조성과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2만 명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청 직원분들 좀 다들 좀 이사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이사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요, 그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말도 많이 들리고 자치경찰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등등해서 경찰의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이런 다양한 경찰 개혁 과제가 현재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경찰의 어떤 75년의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특히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수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이 책임을 지는 그런 수사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는 모두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도민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그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에 대한 부담을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일정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기 사건을 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은 고소인은 경찰에 와서 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 또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국민 편의를 위한 이 경찰 수사권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제도도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원제 방식, 이원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이 논의 사안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뭐 보이스 피싱이다, 메신저 피싱이다, 또 뭐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디지털 관련 범죄, 사이버 범죄 이런 게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다? 저희 경북 경찰에 지난 4월에 사이버 안전과라는 과를 신설해가지고 인력, 제도, 수단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금감한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 사건의 운영자인 각갓을 저희 경북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뭐 주기적으로 저희가 특별 검거 기관을 해서 검거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이게 중년 여성 한 분이 5억 가까이 되는 피해 금액을 받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대출까지 심지어 받아가면서 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게 불분명 앱이 깔려 있어서 사기를 당한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 경찰에서 그걸 확인해 주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했는데 금액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았나요? 범인은 잡았는데 수거책이다 보니까 이미 상선에다가 그 대다수 그러면 다 보낸 다음이었기 때문에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게 워낙 지능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왜 노인분들만 많이 당했는데 이런 걸 요즘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스피싱이 뭐 일반 노인이나 이제 뭐 특수한 사람 상대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범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요. 우리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경찰은 도민 여러분 눈높이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저희들에 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첫 번째로 강조한 가장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전심전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든든한 이웃 경찰이 되겠다. 경찰다운 경찰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장님하고 처음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는데 한 10년 만나뵌 분 같네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우리 저 직원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좀 권위적이지 않은 친구 같은 형 같은 이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좀 얼굴을 찾아뵙고 좀 얼굴 뵈면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 청장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향에 돌아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범죄 제로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경북 경찰 모든 분들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경찰청 윤동춘 청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는 것도 보입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가 스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곳에 비해 양이 많지는 않겠고 5에서 많게는 10m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을비가 지나고 한껏 추워지겠는데요. 바람도 좀 불겠고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 먼지들이 차츰 남동진하면서 전국을 휩쓸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떨어지겠지만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안동 청송이 아침 기온이 1도, 의성은 영하 1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위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영양, 청송이 아침 8도, 한낮에 20도 나와 있고요. 문경, 영주, 봉화는 8도에서 19도, 문포, 예천은 7도에서 20도, 의정은 아침이 8도, 한낮에 21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12도, 체감 온도도 12도, 또는 82%입니다. 날씨였습니다.